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요. 여야가 처음으로 말입니다. 정책 공약 대결을 했습니다. 야, 이것은 어찌 보면요. 정관진 TV가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묻지마 지지 내지는 불나방 지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약을 보니까 황당무계하네요. 황당무계. 아무리 봐도 실현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선거를 위한 공약 같아. 야, 이런 공약을 보면 도대체 젊은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놓고 국민들을 선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의 대부분이 묻지마 현금 살포입니다. 사실 현금 살포 이건 말입니다. 국가 경제에 어마어마한 폐해를 줬거든요. 그러면서도 말입니다. 현금 살포가 저출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돈을 효율화시켜서 이게 맞춤 공약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아껴가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 방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일단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실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6년세입니다. 16년이면 2013년쯤 되겠네요. 그죠? 16년세 저출생 예산 증가율입니다. 야, 진짜 16년세면 2006년 정도 되나요? 2006년. 이게 여러분 제가 이게 잘못 쓴 게 아니에요. 236.19%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361.9%입니다. 저출생 예산 증가율이 진짜 놀랍죠. 아니 예산을 그냥 들여다 붓는 거예요. 들여다 붓는데도 저출생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보실래요? 2006년에 2조 1천억 원이었거든요. 2022년 51조 7천억 원입니다. 16년세에 2361.9%가 늘었습니다. 2조 1천억 원이 4조 6천억 원이 늘어서 51조 7천억 원이 됐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 16년 동안 돈을 얼마나 썼느냐, 저출생에 대해서 말입니다. 332조나 썼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서 꼴찌가 되어버렸어요. 돈은 332조를 썼는데 말입니다. 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332조를 썼는데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0.78입니다. 프랑스는 1.76이고요. 미국은 1.70, 영국도 1.54예요. 일본은 1.26이고요. 대한민국은 0.78. 심지어 이 지표를 보고 있으면 영국의 절반이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여기에 대하면 우리는 지금 돈은 어마어마하게 뿌리고 실질적으로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을 낭비해도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다는 뜻입니다. 진짜 심각하죠. 그런데 여당도 야당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는 이게 공약의 중요한 어떤 핵심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나라가 침몰하게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동안은 말입니다.
정치인들 단 한마디도 출산율 가지고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편안하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여당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요. 국민의힘 저출산 공약으로 일단 3조 원을 더 뿌리겠다. 이게 제가 봐서는 핵심입니다. 물론 공약 자체는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하게 맞춤 공약을 했습니다. 예, 맞벌이 부부나 혹은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했다는 것. 지금 저출산의 원인이 저거거든요. 예,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집중했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아빠 육아휴가를 1개월, 예, 육아 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겠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으로 80만 원을 2배 160만 원으로 올리겠다. 또 주간 부처 신설을 하겠다. 인구불안 주간 부처를 신설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예, 세부적으로 접근한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정도 주면 아이를 낳을까요? 아마 아이를 안 낳을 겁니다. 저게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당장 말입니다. 인천시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돈 주겠다, 1억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구체적이고 아주 타겟팅이 정확히 된 맞춤형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돈 뿌리겠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안타깝지요. 더 심각한 것은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야당은 보면요. 야, 이게 가당키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입니다. 하겠다는 내용을 다 하겠다면 28조 원이 듭니다. 28조. 여러분 앞서 저출생 지원금이 지금 제가 51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1조 7천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8조를 더 더하면 저출생 예산이 지금 80조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80조? 8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재원이 어디서 나오죠? 이런 재원이 28조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일단 그거부터 묻고 싶어요. 그거 예,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에서 나오나요? 아니면 뭐 전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머니에서 나오나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머니에서 나오나요? 다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그들은 안 냅니다. 말만 가지고 돈을 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답답해요. 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2자녀를 출산을 하면 24평 임대아파트 주겠다. 3자녀 출산하면 33평의 임대아파트 주겠다. 임대아파트니까 뭐 주고 일정 기간 살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신혼부부 대출은 1억 원 주겠다. 3자녀는 완전 탕감을 해주겠다. 네, 주간부처 신설은 인구위기 대응부라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참 답답하죠. 뻥쟁이가 따로 없다. 재원도 없으면서 무조건 퍼주겠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문재인 정부의 뻥정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뻥치다가 나라 부채가 말입니다. 415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구멍이 다 나버렸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돈 풀겠다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저출생만 지금 시작이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저출생만. 앞으로 말입니다. 경제 공약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더 푼다고 할지 저는 그게 진짜 기대됩니다. 현금 살포가 얼마나 갈지.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공약 중에 요 신혼부부 대출 있죠. 이런 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수많은 공약들 중에 1억 원을 주겠다? 대출해 줍니다.
아이를 안 낳으면 안 주는 거죠. 아이를 하나를 낳으면 조금 탕감해주고 이자도 탕감해주고 두 자녀가 되면 더 탕감을 해주고 세 자녀가 되면 더 완전 탕감해주고 이거는 제가 봐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요.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야 내가 돈 줄게 이렇게 맞춤형 전략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만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역차별이 나서도 안 되고요. 현금을 계속해서 뿌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 24평 임대아파트 준다. 33평 임대아파트 준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역차별의 어떤 요소도 저는 끼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현금 살포의 방법 말고요. 지금 야당도 여당도 주간부처 신설하자고 하잖아요. 신설하자고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만들어 뒀지만 제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이거 신설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진짜 맞춤형 전략으로 애를 낳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정책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묻지마 저출생 공약으로 수십조 원을 돈을 뿌리겠다는 거 어디 나올 구멍도 없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돈 뿌리겠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여야 모두 말입니다. 저는 비난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공약, 제대로 된 어떤 상황이 오히려 말입니다. 국민들의 더 신뢰를 받지 않을까요? 저는 여야 공약을 보면서 달나라 같은 몽상가적인 공약은 필요 없다. 그런 공약은요. 결국 많은 사람들을 더 다치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말입니다. 시장에 맞는 맞춤 공약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장에는요. 저는 박수를 받으며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여야가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또 국가를 생각하는지 이제 공약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아마 그 속에 진정성이 다 숨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진정성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표를 찍는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